아니, 여러분. 제가 얼마 전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. 밤늦게 세차장 앞을 지나는데 분명 영업이 끝났어야 할 시간인데 불은 다 꺼져 있는데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.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봤거든요. 그때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늘 무뚝뚝하고 묵묵히 일만 하던 박 사장님이 글쎄 아무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세차장 한복판에서 아주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것도 너무나 애절하고 어딘가 간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이죠.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잔뜩 낮췄지만 그 울림만큼은 세차장을 가득 채우는 듯했어요. 낮에 활기 넘치던 세차장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다른 공간에 온 것 같았죠. 김대리, 저만 본 걸까요? 대체 왜 이 한밤중에 그는 홀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요? 그에게 숨겨진 우리 모두가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이 이 노래에 담겨 있었습니다.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도시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던 그때였어요. 번화가 외곽에 자리한 조용한 세차장. 박 사장의 손끝이 마지막 세차를 마친 차량을 떠나보냈죠.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가던 세차기의 굉음도 손님들의 바쁜 발걸음도 모두 사라진 시간. 지쳐 보이는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하는가 싶었는데요. 놀랍게도 박 사장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는 주변을 꼼꼼히 살피더니 이내 낮게 을조리듯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. 처음 듣는 묘하게 슬프면서도 따뜻한 노랫가락이었죠. 우연히 퇴근길에 세차장을 지나던 단골 손님 김대리는 이 뜻밖의 광경에 걸음을 멈췄습니다. 어둠이 내린 세차장 한가운데서 박 사장은 마치 누군가에게 속삭이듯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. 김대리의 눈은 휘둥그레졌어요. 늘 무뚝뚝하고 묵묵히 일만 하던 박 사장에게서 이런 모습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? 그의 호기심은 그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. 김대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. 박 사장의 그 노래가 단순한 흥얼거림이 아니라는 거요. 그날 밤의 묘한 광경은 김대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. 궁금증은 밤새 그를 괴롭혔고 결국 다음 날부터 퇴근길은 세차장 주변을 맴도는 코스로 바뀌었습니다. 그는 차 안에서 때로는 인근 골목 어귀에 숨어 박 사장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. 놀랍게도 박 사장은 매일 같은 시간에 어둠이 깔리면 어김없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. 때로는 세차장 특정 구역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때로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어루만지듯 노래를 부르곤 했죠. 그 모습은 흡사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. 김대리의 호기심은 점점 더 깊은 의심과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변해갔습니다. 대체 박 사장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매일 밤 저토록 애틋한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? 숨겨진 이야기가 분명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. 그의 수상한 행동 하나하나가 김대리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. 그는 답을 찾아야만 했죠. 이제 김대리의 머릿속은 온통 박 사장의 비밀로 가득했어요.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는 박 사장의 행동에 대한 단서를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. 그는 낮에 세차장을 방문해 평소처럼 세차를 맡기는 척하면서 박 사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세차장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폈죠. 그러던 중 작업실 한켠에 놓인 오래된 작업대 위에서 김대리의 시선이 멈췄습니다.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낡은 동화책 한 권과 빛바랜 아이의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. 그림 속에는 서툰 솜씨로 그려진 아빠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와 나라고 적혀 있었죠. 김대리의 가슴속에 알 수 없는 의문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어요. 그림을 한참 응시하던 김대리는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며 그림을 제자리에 놓았어요. 마침 박 사장이 노래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죠. 박 사장은 김대리를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김대리는 그 짧은 순간 박 사장의 얼굴에서 언뜻 스치는 깊은 슬픔을 놓치지 않았습니다. 눈빛 속에 스며든 애잔함은 김대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을 남겼어요. 아이의 그림, 그리고 매일 밤의 노래,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? 김대리는 알 수 없는 먹먹함에 휩싸였습니다. 바로 그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.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, 천둥번개까지 치는 궂은 날씨였습니다. 김대리는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으로 세차장 근처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죠. 어둠이 짙게 깔린 세차장은 이미 문이 닫혔고
간판 불마저 꺼진 채 정막에 잠겨 있었어요. 그런데 빗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들려오는 멜로디가 있었습니다. 바로 박 사장의 노래였죠. 김 대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세차장 안을 들여다봤어요. 어둠 속 박 사장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낡은 곰 인형이 들려 있었죠. 빗소리 속에서 그의 노랫말이 더욱 또렷하게 김 대리의 귀에 박혔습니다. 그것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애절한 자장가였어요. 오우아, 잘 자라, 우리 아가. 아빠가 늘 곁에 있을게. 박 사장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흐느끼듯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어요. 그의 어깨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비통함이 가득했죠. 김 대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. 그는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.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김 대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. 이제야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는 듯했죠. 그 순간 김 대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. 충격과 함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죠. 김 대리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. 박 사장에게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. 아이는 밝고 사랑스러웠고 늘 아빠 옆을 졸졸 따랐어요. 특히 이 세차장은 아이와 함께 꿈꿨던 특별한 공간이었죠.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그 아이는 불의의 사고로 박 사장의 곁을 너무나 일찍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. 세차장 곳곳에 숨겨져 있던 아이의 흔적, 그리고 매일 밤 박 사장이 부르던 그 노래? 그것은 단순히 흥얼거림이 아니었던 거예요. 밤하늘의 별이 된 아이에게 들려주는 유일한 위로이자 절절한 사랑 고백이었던 거죠. 가슴 깊이 파묻어 두었던 부성애와 그 이 노래로 승화되어 매일 밤 세차장을 채웠던 겁니다. 김 대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. 그제야 박 사장의 모든 행동이 사무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. 그가 느꼈을 비통함, 그리고 홀로 감내해야 했던 슬픔의 무게가 고스란히 김 대리에게 전해졌죠. 그 노래는 박 사장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아이와의 연결끈이었던 거예요. 며칠 후, 김 대리는 다시 박 사장의 세차장을 찾았습니다. 이제 그에게 박 사장의 노래는 더 이상 의문의 행동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세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속에 묵직한 감동과 함께 밀려오는 알 수 없는 애틋함이 있었죠. 김 대리는 평소처럼 세차를 맡기러 온 손님인 척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. 세차가 끝나자 그는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박 사장에게 건넸어요. 박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 대리를 바라봤지만 김 대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. 박 사장은 김 대리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깊은 공감의 시선을 느꼈죠.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었어요. 박 사장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 들었습니다. 그 미소 속에는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슬픔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듯한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어요. 세차장에는 여전히 박 사장의 노래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노래는 김 대리에게 더 이상 외로운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어요. 그 속에는 깊은 이해와 따뜻한 인간미가 더해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. 박 사장의 노래는 계속될 테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희미한 희망이 세차장 가득 퍼져나가는 듯했죠.